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20살부터 직장 생활을 했다는 박 씨.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부모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허리를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엄마와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아빠를 대신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사이버 대학에 다니면서 짧은 어학연수를 계획한 박 씨에게 부모님은 응원이 아닌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더 속상한 건 지난 10년간 계속 돈을 들였는데 부모님이 모아준 돈이 단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낳아주고 키워준 값을 다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는 아버지. 그깟 푼돈으론 어림없다며 평생 생활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과연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그 박 씨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없는 건가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형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 부양 책임을 다 혼자 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3남매 중에서 둘째인데요. 언니는 일찍 결혼을 했고 남동생은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씨 혼자 용돈을 드린 건 아니었고 결혼한 언니도 취준생인 남동생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3남매가 매월 돈을 들였는데 아버지는 계속 부족하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생활비를 더 드려야 하는 걸까요? 박 씨의 상황이 무척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의 경우 경제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아버지는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식당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버지뿐이었는데 일용직이라 일하지 않는 날이 일하는 날보다 더 많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번 돈을 가족들한테 생활비로는 잘 주지 않으셨던 아버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박 씨뿐만 아니라 3남매 모두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던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효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화를 낼 법도 한 상황인데 답답하리만큼 순종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포함해서 3남매 역시 이런 아버지를 무서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가정 분위기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지요. 박 씨는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남매 중에 대학에 들어간 건 막내뿐이었습니다. 언니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박 씨 역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졸업하기 전에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막내 대학 학비를 보탰지요. 동생 역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또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보탰다고 합니다. 언니는 26살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한 이후에도 동생 학비를 끝까지 보태줬다고 합니다. 박 씨 역시 공부를 잘했고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형편상 포기를 했고 박 씨는 작은 무역회사를 다녔는데 첫 월급이 2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차비와 기본적인 용돈 빼고 모두 부모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버는 돈 중에 일부 생활비를 빼고 싹 다 드렸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가정일까요?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보통의 부모님들은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꼭 보면 해준 거 별로 없는 부모가 더 바라더라. 참 요간하고 살기 힘드네요. 자식이 10년 생활비 대주다 공부 좀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부모가 정말 부모인지 궁금하네요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식은 부모 대신 돈 버는 노예가 아니라는 말도 참 와닿았는데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박 씨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 분위기가 일단 아버지의 힘이 가장 세고 어머니나 자녀들은 어떤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생활비를 다 내놔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보통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 숭고한 가치들을 떠올리지만 이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본인인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은 대놓고 착취를 하기도 하고 은근히 뒤에서 간접적으로 착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박 씨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 키워놨으니 그만큼 나에게 갚아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녀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는 부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얼마 정도가 적절한 걸까요? 박 씨는 1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받은 월급 중 일부 생활비 빼고는 가족 생활비로 다 쓴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를 빼놓고는 100만 원 넘는 돈을 매달 아버지한테 드린 건데요. 그러면서도 심정은 이랬다고 합니다. 설마 이 돈을 아버지가 다 쓰시겠나? 일부 어느 정도는 자신을 위해서 모아줄 것 아닌가 했다지요. 예금이든 적금이든 모아두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딸이 생활비를 도와드리지 않으면 당장에 전기세와 수도세 낼 돈도 없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이제 30살인 상황이고 더 늦기 전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 다니면서 짧은 어학연수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무역회사에 다닌 경력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평소에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했습니다. 더 늦지 않게 어학연수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말을 전하면 늦기 전에 공부하겠다는 딸을 아버지가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딸이 직장을 그만둘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건 너의 자유지만 생활비를 안 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언니와 남동생도 매월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그래서 삼남매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드린 돈을 다 합치면 몇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가져간 상황인데 여러분은 자녀가 어릴 때 용돈 받고 세뱃돈 받으면 어떻게 하셨나요? 부모님께서 가져가신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가져가실 때 엄마가 잘 모아줄게, 통장에 저금해 줄게 하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마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너가 크면 줄게 그렇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모아서 아이가 필요한 물건을 사주거나 했겠지요. 사실 이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입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종류의 법정 대리인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라는 게 따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선량하게 아이를 위해서 관리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제가 용돈을 받고 세뱃돈을 받으면 부모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불려서 줄게라고 하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걸 못 받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따로 모았지요. 그제서야 좀 경제관념이 좀 생기기도 하고 내 돈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삼남매 모두가 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드렸는데 이런 아버지의 요구를 어째서 거부할 수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부모들은 자녀들의 죄책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자식들이 앞에서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움도 하고 반항도 하는데 뒤돌아서면 죄책감이 너무 밀려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힘든데 전기세도 못 냈는데
내가 이걸 안 된다고 얘기하면 내가 나쁜 딸인가 보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 씨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뒤돌아서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또 돈을 주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도 이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오면 더 이상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남동생과 독립을 선언할 거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지금껏 푼돈 몇 푼 주고 왜 이렇게 유세냐라는 반응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에 박 씨는 서러워서 눈물이 흘렀다고 하지요. 이 사연에 저는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부모 부양의 책임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서로를 돌본다는 게 부양인 건데요. 그런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만큼 큰 책임은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스스로 지는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께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있는 그런 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된다면 어른들끼리 서로를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부모 자식을 떠나 어른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경제를 끌어갈 수 있고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식과 부모가 서로가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한쪽이 경제력이 안 될 때 도와주려면 1차적으로는 내가 일단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어야 하고 그게 충족이 된 이후에 부모가 경제력이 너무 없고 힘들다라고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에 좀 남는 부분을 가지고 도와주는 게 법적인 범위입니다. 일단 가족들 사이에서 법적인 부분에 기대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박 씨 아버지는 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소송이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내가 너 키웠으니까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서로가 어른인 상황인 것을 전제로 만약 나도 지금 너무 어렵고 경제력이 안 되고 남는 여유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케이스에서는 돈 많은 형제는 부모를 안 돌보고 가난한 자식이 부모를 돌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소송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사실 부모를 같이 모셔야 될 책임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자식에게도 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연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다른 사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자녀가 자랄 때는 자녀 부모로서 돌봐준 적이 없고 20년, 30년 얼굴 한번 못 보면서 지냈다가 떠나버린 아버지가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찾아와서 이젠 너가 나를 책임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사실 법적으로는 친부의 부양 의무 요구를 인정해주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들은 사연 중에 황당한 사연이 또 하나 있는데요. 돈 때문에 자주 다투는 부모님을 보며 커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결심한 한 씨는 대기업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 그동안 키워준 은혜를 갚으라는 부모님의 강요가 점점 버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된 후로 가족의 생활비를 오롯이 한 씨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 씨가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사원 임대 아파트에 입주해 독립을 하게 되자 부모님이 한 씨에게 양육비 반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키워줬으니 월 200만 원씩 20년간 양육비를 갚으라는 게 계약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양육비 송금이 하루만 늦어도 계약서를 들고 회사 앞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부모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씨는 정말 계약서에 적힌 대로 앞으로 20년 동안 부모님께 양육비를 갚아야 하는 걸까요? 한 씨의 아버지는 미장 기술자였기 때문에 형편이 크기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의 씀씀이가 좀 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하지만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문제로 다퉜다고 합니다. 한 씨가 커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다짐을 한 것도 이런 영향을 받았던 건데요. 열심히 준비해서 취직을 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우리 덕에 공부해서 취직도 했으니 키워준 값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한 씨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 어린 시절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미장 기술이 늘었고 나중에 소문도 잘 나서 돈을 벌었는데 씀씀이 자체는 좀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시골 부잣집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씀씀이 자체가 좀 컸다고 합니다. 큰오빠가 부모님 재산을 모두 쓰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가세가 기울었는데 이 어머니의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품이나 스카프 같은 것을 사다가 카드값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고 그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소시적에 잘 나갔다고 계속 그 시절 생각하면서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이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아이는 성장할 수 없는 것이고 자녀가 미성년자 때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는 엄마 아빠가 딸이 성장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커녕 야, 이제부터 200만 원씩 20년 동안 내놔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딸이 다른 사람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공부를 꽤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회사의 대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명품 지갑을 사줬다고 하는데요. 딸 입장에서는 돈을 벌고 난 뒤 가장 큰 돈을 쓴 것이었습니다. 명품 지갑을 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 부모님이 은혜를 갚아라 그게 귀에 백이다 보니까 들은 얘기를 좀 실천하기 위해서 첫 월급으로 비싼 선물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첫 월급으로 자식이 선물을 주면 저는 그냥 내복 한 벌만 사줘도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부모님 생각은 조금 달랐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우리 집에 살았잖아. 그럼 월세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를 먹였잖아. 음식비 줘야지. 그리고 학교 다녔으니까 학교 등록금 이런 거 다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각종 세금까지 다 합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200만 원씩 20년을 내라고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정말 기특합니다. 큰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건강이 좀 좋아지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부모님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꼬박꼬박 잘 드렸는데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뭘까요? 딸이 부모님과 사는 집이랑 직장이 좀 멀었다고 하는데요. 회사 사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사택에 들어갈 수 있으니 엄마한테 나가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 반응이 너무 화를 내면서 생활비 주는 게 아까워서 지금 집에서 나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쓰자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처음에는 어쨌거나 이제 키워주셨으니까 그걸 보답하는 것은 원래 드리려고 했던 거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부모가 재산을 미리 증여해주면서 효도 계약서를 쓰는 건 있다지만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어머니입니다. 예전부터 이 어머니는 결혼 생활하면서도 자기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이까짓것 벌어오느냐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자식 앞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부부싸움이 나겠지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내의 격려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받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식 앞에서 하도 돈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이 자식의 마음속에는 내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독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자식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엄마가 너 계약서부터 써라고 말했다니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인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을 하실게.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시면 나중에 자식이 부모와의 끈을 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남보다도 더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써가지고 월 200만 원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20년 동안 학원비 몇 번 내주고 키워줬다라고 해서 5억을 내놓으라고 하니 노예 계약이죠. 그러면 나중에는 자식이 지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재산인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을 자기 손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꼴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서운하고 섭섭해도 너무 가혹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항상 마음으로서 끈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제가 볼 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을 굉장히 헛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식이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액수까지 정해서 계약서까지 쓰라고 하니 몇 억을 버는 사람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신입사원인 자식이 그렇게 해줄 형편이 되지는 않겠지요. 자식에게 계약서를 작성시켜서 정기적인 채무를 지금 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를 평생 부담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딸도 정말 답답한 날들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 딸은 어려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딸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팡 터진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자식이 여러분께 10만 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식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되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의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다음 날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다음 날 바로 회사로 찾아와서 10만 원 왜 안 갚는 거야? 이러고 따졌다고 합니다. 왜 너는 먹고 살 만큼 사는데 엄마를 굶어 죽이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 와서 굉장히 큰 소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딸은 엄마 이제 나 다시 엄마한테 돈 못 보낼 것 같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계약서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회사로 찾아와 큰 소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부모의 키워준 값, 부모님의 요구에 작성한 양육비 반환 계약서. 이거 정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서는 의사의 합치를 적어 놓은 거고,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이 선량한 사회의 기타 질서 풍속에 반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과연 부모가 자식을 키워주는 이 부양비, 이게 계약에 해당할 수 있는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1차적 부양이라고 합니다. 의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콩이 하나 있으면 자식들을 먹여주라는 게 민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내가 먹고 남는 게 있을 때 주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이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따님이 부모님한테 이전에 줬던 돈들도 소송을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부모의 시각으로 보면 자식이 안쓰럽지 않나요? 그래서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요. 우리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이지 어떤 대가나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식과 부모 관계에 있어서 어렸을 때 부잣집 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인성교육 같은 것은 좀 덜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반성하시고 자식을 잃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낳아주고 키워준 값을 얼마나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과연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와는 반대로 자녀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증여 무효 소송을 선택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자녀가 부모 재산을 너무 많이 가져갔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 상가 이제 너가 관리해라 라고 자녀 앞으로 넘겨줬는데 그 다음부터 자녀가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나를 잘 모시기로 약속하고 상가를 준 건데 왜 모른 채 하냐 하고 자녀와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넘겨주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 재산을 과연 자녀에게 미리 넘겨주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